오늘은 슈퍼마리오 애니메이션의 탄생 배경과 국내 방영 당시의 특이점, 그리고 그 외 재밌는 사실 등 여러가지 TMI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게임으로 더 유명한 슈퍼마리오의 애니메이션은 당시 DIC 엔터프라이즈의 CEO였던 앤디 헤이워드가 게임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보곤 게임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는 게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닌텐도 측에서는 앤디의 이야기에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도 않고 앤디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앤디는 닌텐도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닌텐도가 이를 승낙하면서 마리오 애니메이션은 탄생하게 되었는데, 앤디가 닌텐도를 설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년이었다고 한다. 앤디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만화 제작만이 아닌 만화를 넘어 확장된 쇼를 만들기를 원했다고 했으며, 그 결과 마리오와 루이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실사 콩트 장면도 만들어졌다. 실사화 캐스팅에 마리오 역에는 프로레슬러였던 루 알바노가, 루이지 역에는 캐나다의 배우였던 데니 웰스가 캐스팅되었다. 이 실사화 콩트 장면은 방영 당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하며 프로그램에는 많은 게스트들도 출연하였다. 루이지 역의 데니가 말한 바에 따르면 자신들은 딱히 누군가를 섭외하지 않았다고 하며 게스트 스타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에 출연하길 직접 원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게스트들이 모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해서였기 때문이라고. 실사 콩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본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두 배우들에게는 에피소드 시놉시스 정도만 주어졌다고 하니 이 콩트 부분은 두 배우의 완전한 애드립과 열연으로 만들어진 셈. 원제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슈퍼쇼로 북미에서 198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52화의 애니메이션과 65화의 실사 콩트로 방영하였다. 본작은 게임 슈퍼마리오 1과 슈퍼마리오 2,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슈퍼마리오 USA의 일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전이 히트작인 마리오를 애니화한 만큼 북미에서 그 인기도 상당하였는데, 앤디 헤이워드의 말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폭넓은 시청자층을 보유했다고 밝혔으며, 데니 웰스도 제대로 된 홍보 없이 디즈니 TV의 애니메이션과 맞붙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주간 TV 애니메이션들 중 1등을 차지했다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큰 흥행을 거둔 작품이었고 DIC 측에서도 분량을 더 연장하여 방영하고 싶어 하였지만 끝내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52화로 종료되었다. 그 이유는 마리오의 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가 이 애니메이션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DIC와 닌텐도의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동안 양측의 관계는 원만하였고 DIC의 임원이었던 로비 런던의 회고에 따르면 닌텐도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며 거래하기 좋은 회사였습니다. 닌텐도와 문제가 된 분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양사의 관계가 애니메이션 방영 당시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무튼 마리오의 저작권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한 DIC는 이 만화에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이듬해 슈퍼마리오 3를 기반으로 하는 더 어드벤처 오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를 3개월간 방영, 그리고 그 다음 년에도 슈퍼마리오 월드를 기반으로 하는 슈퍼마리오 월드를 역시나 3개월간 방영하여 후속 시리즈로 명맥을 이어나갔다. 후속 작품에서는 실사화 파트를 제거하고 애니메이션에 더 힘을 주어 오로지 애니메이션만을 방영했던 것이 시즌1과 다른 큰 차이점이다. 국내에서는 1992년에 SBS를 통해 슈퍼마리오라는 제목으로 방영, 슈퍼마리오 3를 기반으로 둔 시즌2나 슈퍼마리오 월드를 기반으로 한 시즌3는 방영되지 않았고 슈퍼마리오 1과 USA가 혼합된 시즌1만 방영되었다. 현지화에 노력하여 실사 콩트 장면은 한국인들을 기용하여 대체했는데, 마리오 역에는 코미디언 김희환을, 루이지 역에는 코미디언 김종국이, 그리고 미국 원판에는 없던 방울이 역에 아역 배우 이재현 등이 캐스팅되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사 콩트를 진행해 나갔다. 또 다른 현지화로는 루이지의 이름이 마리지가 되었다. 마리오의 동생이다 보니 앞글자를 성씨로 생각하여 마로 맞춰준 듯. 이 만화의 영향 때문인지 과거에 루이지를 보고 마리지라고 부른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기억을 잘 더듬어 생각해본다면 여러분도 과거에 루이지를 마리지라고 불렀던 시절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공중파에서는 시즌1만 방영해줬지만 후속 시리즈들은 비디오로 발매되었다. 비디오는 세영동화가 SKC를 통해 발매하였는데, 세영동화는 이 애니메이션의 작화를 담당했던 회사다. 공중파 오프닝과 비디오판 오프닝은 모두 가수들이 불렀다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공중파 버전은 원래 마리오 음악에 가사를 입혀 가수 조갑경이 불렀으며, 비디오판은 완전한 오리지널 곡으로 가수 김광석이 불렀다. 게다가 김광석은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와 작곡도 모두 자신이 했다. 피치공주의 머리색은 원래 금발이지만 당시 닌텐도의 기술적 한계로 게임에서는 그녀의 머리색을 갈색으로 표현했었다. 애니메이션도 이러한 게임의 색을 계승하여 굳이 머리를 금발로 하지 않고 갈색으로 만들었다.
쿠파의 디자인은 게임과 반대로 온몸이 초록색에다가 왕관을 쓰고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북미 팬들은 이 만화가 마리오1과 USA를 섞어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마리오 USA의 보스인 마무르 쿠파와 섞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슈퍼마리오 게임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애니지만 정작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는 게임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이유는 게임의 스토리가 그리 길지 않아 이를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했기에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게임의 설정을 부수적인 요소로 두고 독창적인 오리지널 스토리와 많은 패러디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만들었다. 실제로 당시 각본가였던 테리 마틴의 말에 따르면 게임 속 요소들을 보다 잘 활용해야 했겠지만 솔직히 마법 코인을 쫓는 사내들만으로 52화씩이나 되는 에피소드를 낼 순 없지 않나 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으며 이런 각본가에게 여러 패러디 및 스토리를 자유롭게 쓰도록 권유한 것은 DIC의 CEO였던 앤디 헤이워드였다고. 여담으로 테리 마틴은 마리오가 엄청나게 히트한 게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거니와 닌텐도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마리오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본작이 방영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한 오피셜이 없어 불명. 다만 본작이 저작권을 일본의 닌텐도 본사가 아닌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의 허락을 받아 만들어졌기에 판권 문제라던가 본작의 스토리라인이 기존 마리오와는 다른 부분이 많고 앞서 말했듯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패러디 요소가 많아 감성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긴 하다. 자, 슈퍼마리오 애니메이션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